삼성에서 대우해준 플립4 왔다. 오? 삼성이 유튜브 각 좀 안 해.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재밌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죠. 신제품이 없어서 좀 심심하던 차 삼성에서 하반기 플래그십 2종을 출시했고,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첫 번째로 작년에 먼저 출시해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던 후속 제품 삼성 갤럭시 Z 플립4 언박싱, 그리고 달라진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보자면 사실 이게 완전한 언박싱이 아니긴 하거든요. 저도 대여를 받은 제품이라서 완전 한국 정발로 된 제품은 아닐 거예요. 대여를 받은 것은 보라퍼플이라는 제품이고, 네, 루어와 마찬가지로 보라퍼플로 출시했죠.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모델명을 보면 뒤에 B가 붙어 있잖아요. 한국에 출시되는 것은 뒤에 N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B가 붙었다. 이거는 해외에서 출시되는 모델임을 예측해 볼 수 있죠. 대여받은 모델은 봉인 라벨이 따로 부착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미리 이거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뜯어봤거든요. 내부 구성은 기존 플립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 플립이 들어있던 위치이고, 이제는 뭐 충전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제공해주지 않죠. 그리고 재밌는 건 봉인 라벨 스티커가 함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박싱 할 때 네가 붙여서 한번 이제 언박싱하는 느낌을 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개의 봉인 라벨 스티커. 이게 아마 실제로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품이 완전히 들어있긴 하네요. 자, C타입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사용 설명서, 간단한 사용 설명서 요렇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재밌는 점이 한 가지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갤럭시의 폴더블인 G 시리즈 같은 경우 박스에도 G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박스에서 G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조금 있는 듯해요. 왜냐면 그 G라는 게 러시아군을 상징한다고 했나? 그래서 사실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쟁이 터진 직후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 그 삼성 홈페이지 가잖아요. 그럼 갤럭시 G 시리즈의 G가 갑자기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에서는 박스에서는 완전히 G를 제거했다. 근데 또 밑에 G라는 표시가 있기는 하네. 또 본격적으로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적인 차이를 보자면 사실 이게 달라진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생겼어요. 뭐 큰 차이점이라면 여기 무광과 유광이 서로 바뀌었거든요. 기존 플립 3는 유리, 이쪽은 모두 이제 유광으로 되어 있고 프레임은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플립 4는 위쪽이 무광이고 프레임은 유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플립 3에서도 보라색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하자면 커버도 유광에서 무광으로 변했고 프레임도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보이지만 이제 유광으로 변했을 때 한 가지의 단점이 뭐였냐면, 좀 사용하다 보니까 지문이 좀 많이 묻어서 좀 탁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플립 3의 경우 묵직하면서 예쁜 듯한 느낌이 들고, 플립 4는 반짝이면서 세련된 느낌이 있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프레임 쪽은 자동차 크롬이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립감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플립 3는 손으로 잡았을 때 좀 뭔가 둥근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면, 플립 4는 각진 디자인으로 변하면서 손으로 잡으면 조금 날렵하면서 손에 착 감낀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원래 디자인이 각지게 변하게 된다면 약간 좀 딱딱한 듯한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그쪽은 또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의 그립감은 뭔가 얘가 착 감긴다라는 느낌은 플립 4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힌지가 이번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플립 4의 힌지가 훨씬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고, 위쪽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힌지가 굉장히 얇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펼쳐놓고 보면 플립 3보다 플립 4의 힌지가 훨씬 더 얇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죠. 또 실제로 사용해보니 힌지에 대한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프리스탑 힌지가 부드러우면서 이러한 느낌이었다면, 플립 4는 프리스탑 힌지인데 살짝 더 뻑뻑한 느낌이 들면서 끝쪽에서는 힘이, 그 장력이 좀 약해진 느낌이랄까요? 펼쳤을 때도 한 요정도까지 되더라도 프리스탑 힌지가 꽤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플립 4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냥 쑥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열 때는 괜찮은데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장력이 더 부족했습니다. 뭔가 끝까지 열었을 때 완전히 끝까지 안 열린 듯한 그러한 찝찝함이 조금 남기는 해요. 닫았을 때도 다른 게 뭔지 알아요? 3는 한 손으로 열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딱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열리잖아요. 하지만 플립 4는
한 손으로 쉽게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힌지가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다르기는 해요. 무게는 대략 플립4에서 4g 정도 더 늘어났지만 이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긴 어려웠고, 두께도 닫았을 때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의 두께이고,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것은 모두 동일하고, 그나마 좀 달라진 점은 LED 플래시의 크기가 조금 더 작아졌고 카툭티도 더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플립3를 옆에서 봤을 때 요정도, 플립4를 옆에서 봤을 때 요정도로 카툭티가 꽤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플립3를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얘는 카메라가 거의 살짝 올라와 있긴 한데 거의 평평한 느낌. 플립4는 완전 평평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확실히 많이 튀어나와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카툭티의 모습이다. 다음은 내부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부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7인치의 FHD 플러스 다이내믹 AMOLED 2X의 비율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제가 그 행사 발표에서도 물어봤다시피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유기 재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색 표현력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있는 4K HDR 영상을 재생해보니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플립4 쪽의 화면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없었던 더 밝게라는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봐요, 확실히 체감이 되죠? 더 밝아지는 게. 얘는 그러한 옵션은 없었어요. 그리고 폴더블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디스플레이 위쪽에 있는 UTG 울트라신 글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힌지가 바뀌면서 UTG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내구성이 더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사용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기존 플립3를 오래 쓰신 분들은 대부분, 제 주위에서 플립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중간에 모두 금이 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름이 개선되었냐? 사실 주름은 육안으로 봤을 때 기존과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이게 플립4의 주름이고 이게 플립3의 주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힌지가 개선되면서 외부에 있는 베젤도 많이 줄었잖아요. 플립3에서 중간을 눌러보면 조금 이 영역이 좀 더 깊다라는 느낌이고, 플립4는 조금 더 좁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간에 만졌을 때 이 느낌은 확실하게 다르지만 주름의 정도는 기존과 큰 차이를 느끼기에는 어렵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도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거는 루머에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져서 2인치대가 될 거라는 루머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9인치의 슈퍼 AMOLED를 탑재한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커버 디스플레이의 유리 소재가 좀 달라졌는데, 기존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적용해서 조금 더 내구성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카툭티가 가장 크게 변한 것처럼 카메라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플립3를 쓰면서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래도 나름 줌 플래그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카메라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아쉬웠거든요. 이번에는 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의 f1.8인 것은 동일하지만 센서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 센서가 커지면 좋은 점이 뭐냐? 더 많은 수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4에서 1.8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나머지 초광각이나 내부에 있는 셀피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하드웨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사진 퀄리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셔터음이 좀 달라진 것 같잖아요. 플립3, 플립4 셔터음이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요. UI적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플렉스보드를 실행했을 때 3에서는 왼쪽 위를 터치해서 위아래로 화면을 전환하거나 이제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것도 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 밑에 한 번에 UI가 뜨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커버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를 찍어 보니까 약간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광에서도 대부분 스마트폰 카메라가 잘 나오기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확실히 카메라 센서가 커져서인지 야간 사진에서는 플립3보다 OIS,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도 훨씬 더 좋았고 저조도 사진도 매우 좋다고 느꼈거든요. 혹시나 해서 카메라로 좋기로 유명한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하면 어떻냐? 이것도 더 자세하게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오히려 광각 카메라 품질만 보자면 S22 울트라보다 더 좋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결과가 좀 재밌는데? 진동 모터도 예전 플립3에서는 고전적인 옛날 방식의 진동을 쓰기 때문에 햅틱 피드백을 느낄 수 있는 진동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테스트해보니까 진동 모터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진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봐요.
또 다른 궁금증은 스피커가 개선되었을까?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플립4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다음은 성능과 발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플립3의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했고, 새로운 플립4는 S22에 들어갔던 그 논란의 녀석이죠. 퀄컴 스냅드래곤 A 젠 1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플러스가 탑재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S22 때는 삼성에서 제조를 하면서 뭐 발열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TSMC로 바뀌면서 많은 기대감이 들기도 한 그런 모델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많이 하는, 사실 이거는 뭐 GOS에 대한 치팅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긱벤치 점수만 보자면 기존보다는 상당히 성능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점은 1차에서 싱글이 살짝 안 나왔긴 한데 2회차부터는 점수가 다시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최고 점수끼리 비교하자면 싱글은 17% 증가했고 멀티는 14%가량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10회차까지 진행될수록 플립의 구조의 한계상 위쪽에 발열이 집중된다는 점 때문인지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4회차까지 점수를 비교해보면 멀티코어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볼 수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싱글에 대한 점수가 비슷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대신 플립3는 9회차까지 가면 스로틀링이 아주 강하게 걸리는 것에 비해 플립4는 스로틀링이 한번 걸리면 이후에는 꽤나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을 알 수 있는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플립3와 플립4와 비교 시 성능에 대한 증가폭은 상당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베스트 루프 스코어를 보더라도 거의 2배 정도 성능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최저 점수를 비교하더라도 대략 32% 정도 더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안정성의 경우 62.7%에서 42.5%로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 S22도 그렇고 퀄컴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1이 성능이 증가한 만큼 발열 또한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점수는 증가했지만 안정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플립3의 경우 스로틀링이 걸리는 이렇게 좀 2번 정도 걸리고 나면 이후에는 일정하지만 성능이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하더라도 최고 점수는 더 높고 최저 점수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은 갤럭시 S22 울트라가 더 높았는데, 이 또한 폴더블의 구조상 바형보다는 열 배출이 불리하기 때문에 아마 안정성은 바형보다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면 매우 아쉬운 점이 보이기도 하죠.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이제 물리적인 성능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지만 구조의 한계상 그 성능을 모두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성능을 모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열은 삼성에서 주장한 대로 긱벤치로 돌려보니 대략 전 후면에서 1도 정도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플립3 대비 플립4에서는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면을 봐도 발열이 더 적죠. 또 일상적인 영상 재생 시에도 발열 체크를 한번 해봤었는데, 이때 전면에서 USB 타입C 단자 쪽의 발열은 플립4가 조금 더 높았고 위쪽에서도 플립의 발열이 살짝 더 높았습니다. 후면도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플립4가 조금 더 이제 높으면서 열이 조금 더 골고루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배터리에 대한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플립3를 쓰면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꼽는다면 이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다라는 점인데, 이번에는 약 400mAh가 증가했고 대략 12% 정도의 용량이 더 증가했어요. 삼성에서는 대략 동영상 재생 시 3시간 정도 더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밝기를 최대로 올리고 나서 테스트를 했을 때 플립4는 플립3에 비해 2시간 정도 더 오래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치로만 비교한다면 한 23% 정도 더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배터리에 대한 용량은 12% 증가했는데 어떻게 배터리 타임은 그보다 더 오래 증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유기 소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저전력이 이루어졌고, 프로세서 개선으로 인한 저전력,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는 이것에 대한 콜라보로 이루어져서 배터리 타임이 더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 재생 시 이 정도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요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확실한 것은 배터리 타임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충전도 15W급에서 25W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사실 삼성의 고속 충전이 저속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완충까지는 뭐 기존 S22에서도 봤다시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지라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기대가 되진 않아요. 이번 플립4에서 새롭게 탑재된 기능이라면 이번에 eSIM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이제 물리심을 넣지 않더라도 eSIM을 이용해서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9월 1일부터 지원하는 기능. 그래서 이제 심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신카드는 물리심은 없다고 나오고 있고 eSIM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통신사의 QR코드를 스캔해서 넣을 수 있고 이제는 굳이 물리적인 심을 넣지 않더라도 이 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아이폰은 이거는 한참 오래전부터 지원하던 기능이라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의 유일한 기능을 한국에서 정식으로 풀어줬고 이제는 한국 통신사에서도 정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출시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면 제가 이제 미리 보여드렸다시피 제어센터도 이렇게 기존에는 2개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플립4에서는 이렇게 제어센터에서 여러가지 조금 더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뭐 음성으로 하거나 답장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원 UI 5.0이 올라간다면 플립3도 지원을 분명히 해주겠죠. 멀티태스킹이 조금 더 강화된 거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정식 기능은 아니고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 들어가면 쓸 수 있는 기능. 여기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요게 진짜 저는 너무 편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기 위해서 엣지 패널을 꺼내고 여기서 이것을 꺼내서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용하곤 했었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았잖아요. 하지만 이 기능을 켜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싹 올리면 분할 화면 앱 선택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요거는 굉장히 좋아요. 가격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플립3의 경우 125만 4천원에 출시했지만 플립4의 경우 135만 3천원으로 대략 10만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요거는 뭐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시장 반응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결과적으로 플립3에 비해 플립4에서 달라진 점이라면 조금 더 다듬어진 디자인, 더욱 커진 메인 카메라 센서, 더 커진 배터리, 더욱 빨라진 충전 속도, 이 정도를 큰 변화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라면 성능 자체가 퀄컴의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제논을 탑재했기 때문에 갤럭시 S22에 비해서 뭐 저전력이나 여러가지 성능에 대한 개선을 기대했었는데 플립의 구조상의 한계상 만약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아이폰을 가거나 바이형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기능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다듬는 수정 정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큰 변화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플립3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된 것만 하더라도 큰 개선이기는 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분명 플립3와 플립4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개선된 부분 하나하나씩 보면 개선된 게 꽤 많긴 하거든요. 플립3를 쓰셨던 분들이 다 만족스러운데 배터리가 아쉬웠다면 플립4로 갈아탈만 하고 만약 배터리도 플립3 정도면 충분해 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플립4로 굳이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플립4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디자인도 확실하게 좋아지는데 저는 보면 볼수록 플립3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프레임 무광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